손흥민이나 홀란드나 우리 표현으로 치면 큰 거야.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6경기에서 5득점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1위는 누구? 무려 8골을 넣은 홀란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과 홀란드가 마무리를 할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탯 비교.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 시즌 두 선수의 주요 스탯들을 비교해 볼게요. 원래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축구 선수 비교는 너무 재밌어. 자, 먼저 경기당 골. 손흥민 0.83, 홀란드 1.33. 그 다음 골 전환율은 어떨까요? 손흥민 0.31, 홀란드 0.26. 참고로 홀란드의 슈팅 숫자가 손흥민 선수 슈팅의 거의 2배거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홀란드만큼 슈팅을 때리고 이 전환율을 유지한다? 그럼 대박일 텐데. 자, 그러면 빅찬스 미스는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는 한 번도 놓치질 않았어. 근데 홀란드는 9번 놓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등이야. 그렇게 많이 놓치고도 그렇게 넣었다는 게 참 신기해. 그리고 빅찬스 생성은 손흥민이 3개, 홀란드가 1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가 마무리할 때의 공통적인 습관 들어갑니다. Right place, right time. 자, 먼저 손흥민 선수의 최근 아스날전 첫 번째 골 장면. 이때 공간 인식과 타이밍 선택이 기가 막혔어요. 자, 먼저 공간 인식. 왼쪽 측면에서 메디슨이 돌파할 때 소니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후에 아스날 수비들이 볼 쪽으로 접근하니까 소니 앞쪽에 작은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메디슨이 패스할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마무리한 거 아니야. 그 짧은 순간에 앞쪽에 생긴 공간을 인식하고 거기로 메디슨의 패스가 올 거라고 예상한 게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글로 뛰어든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메디슨이 돌파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봐. 마치 패스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메디슨이 패스할 준비가 되고 나서 고개 드니까 그때 갑자기 침투. 이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패스하기 직전에 갑자기 움직이니까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요 앞에 생긴 공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 수비가 미리 따라왔겠죠. 그럼 공간이 찌부됐겠죠. 패스 못 받았겠죠. 자, 그리고 홀란드도 요런 움직임을 똑같이 합니다. 플럼전 홀란드의 3번째 골 장면 때였어요. 고메즈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 중인데 홀란드는 수비수 뒤쪽으로 숨었어. 그러니까 수비가 그쪽으로 살짝 딸려갔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고메즈가 돌파 다 끝내고 나서 패스하려고 고개 드니까 홀란드가 그 공간으로 갑자기 침투. 바로 골.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좁은 공간을 인식하고 패스 직전에 침투해서 논스톱으로 마무리하는 거. 소니랑 판박입니다. 절대 미리 움직이지 않아요. 흔히 골잡이는 타고난다고 말하죠. 근데 타고난 선수와 아닌 선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타이밍에 뛰어드느냐. 물론 슈팅 스킬 자체도 중요하죠. 하지만 재능 없는 공격수들은 적절한 공간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뛰어들어가는 것부터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죠. 왜냐? 대부분의 공격수들이 훈련에서는 잘할 거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그 많은 관중 앞에서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그 짤이 영원히 박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조롱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자신있게 뛰어들어간다? 그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홀란드나 우리 표현으로 치면 그릇이 큰 거야. 공간 만들어 놓기. 자, 손흥민 선수의 아스널전 2번째 골 장면을 보면 메디슨이 조르지뉴의 볼을 뺏었을 때 직선으로 침투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침투하면서 속도를 적당히 조절해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패스 넣을 공간을 만드는 거죠. 요 안으로 넣기만 하면 소니가 알아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대각으로 벌려서 움직여주면 살리바의 시야 뒤쪽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러면 패스 주는 메디슨은 상황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살리바는 공은 앞에 있고 소니는 뒤에 있으니까 상황 인식이 어렵지. 그리고 이렇게 대각으로 벌려주면 메디슨하고 소니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충분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메디슨이 패스 코스와 강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죠. 반면에 살리바 입장에서는 두 선수 사이가 멀어지니까 혼자 맞기 더 빡세지지. 그리고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으면 또 좋은 게 전방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세지지. 자, 그리고 홀란드도 이런 움직임을 똑같이 합니다. 웨스트햄전 때 홀란드의 골 장면을 보시면 알바레즈가 오른쪽 측면에 베실바한테 열어줄 때 홀란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베실바가 드리블하면서 쭉 들어올 때 홀란드가 직선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소니처럼 이렇게 대각으로 벌리면서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침투 속도 조절하죠. 패스받을 공간을 널찍하게 만들어두죠. 그리고 나서 마테우스가 중앙 침투해서 어그로 끌어주고 베실바가 홀란드가 만들어놓은 공간으로 패스를 줘서 잡아놓고 마무리. 원리가 똑같아. 플레이스. 자, 골 잘 넣는 공격수들은 슈팅할 때 세게 후리질 않고 골대 구석에 플레이스, 즉 놓아두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밀어넣죠. 그리고 손흥민, 홀란드 두 선수도 딱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벌리전에서 그 칩샷을 제외하고 모두 구석으로 정확하게 밀어넣는 골이었어요. 그리고 홀란드도 올 시즌 헤더랑 PK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석으로 밀어넣는 골이었습니다. 자, 근데 구석으로 강하게 밀어넣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왜 어느 상황에서나 구석으로 잘 밀어넣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골반에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벌리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세 번째 골을 보시면 포르가 패스 준 거를 소니가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잡아놓습니다. 근데 요 볼이 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살짝 바깥쪽으로 빠지고 있어. 원래 이런 공이면 대부분의 선수가 왼발 발등으로 후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세가 더 자연스럽거든. 근데 소니는 이걸 인사이드로 밀어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손 선수는 달리기 자체가 빠르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볼을 따라갈 수 있죠. 푸더크도 빠르니까 디딤발 놓고 바로 스윙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골반이 다른 선수들보다 잘 열립니다. 그냥 발등으로 후리면 골반이 많이 열릴 필요가 없지만 멀어지는 볼을 인사이드로 밀어넣는다? 그러면 골반이 확 열려야 돼. 그래야 다리가 반원을 그리듯이 회전해가지고 볼을 쭉 밀 수 있다고요. 이게 제자리에서 천천히 할 때는 쉽죠. 근데 빠르게 달려가는 상황에서 또 공이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 고난도 인사이드 슈팅을 왼발 오른발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홀란드는 왼발로는 당연히 하겠지만 오른발로는 요거 못할 것 같거든요. 오른발로 하면은 왠지 다리 쭉 뻗다가 밸런스 잃고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버님이랑 양발 가마차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양쪽 다 골반이 너무 잘 열려. 디스가이즈 슈팅. 손흥민, 홀란드 두 선수 모두 슈팅할 때 교묘하게 골키퍼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몸 동작으로 속이죠. 자,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에서 칩샷 때리기 직전에 바디 쉐입이 어땠냐? 크게 휘두르는 왼팔, 슈팅 직전 궁둥이에 닿을 것 같은 오른발 뒤꿈치. 누가 봐도 개세게 후릴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힘 빼고 턱 이르니 안 속을 수가 없지. 자, 그리고 골키퍼를 속이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이밍을 뺏는 거죠. 이거는 소니의 아스널전 두 번째 골을 보면 됩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논스톱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그 패스를 잡아놓지 않고 원터치로 때리는 것 자체로 골키퍼의 타이밍을 속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소니는 그 논스톱 슈팅 자체도 반박자 빨랐어요. 이게 뭔 얘기냐? 보통 이렇게 패스가 오는 상황에서 오른발로 때린다고 하면 공이 오른발 쪽으로 깊숙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찰 걸 예상하잖아요. 근데 요 골 장면에서 소니는 공이 정확히 몸 중앙에 있을 때 밀어 넣었어요. 임팩트 부위도 자세히 보면 뒤꿈치 쪽 인사이드야. 그러니까 임팩트 타이밍이 미세하지만 더 빠른 거죠. 이게 골키퍼 입장에서는 또 미치는 게 소니가 안 그래도 양발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발로 때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슈팅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홀란드도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하죠. 웨스트햄전 때 골을 보시면 베실바의 패스를 잡아놓고 밀어놓고 바로 슈팅이에요. 슈팅 직전에 셋업 터치랑 슈팅이랑 거의 한 동작이야. 너무 빨라. 망설이지 않기. 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찬스가 와도 슈팅을 약간 망설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올 시즌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과감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홀란드는 말 다 했지. 그렇게 과감할 수가 없어. 자, 원래 슈팅을 망설이면 자꾸 터치가 많아지죠. 때리려다가 밀고 때리려다가 또 미니까. 근데 이 두 선수는 망설이질 않으니까 간결하고 깔끔한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두 선수가 넣은 모든 골을 합쳐서 보면 원터치로 넣은 게 13골 중에 무려 10골이에요. 투터치로 넣은 건 2골, 3터치로 넣은 건 1골. 차이점. 자, 올 시즌 득점과 관련해서 두 선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로 3골, 왼발로 2골, 양발 골고루 넣었어요. 근데 홀란드는 헤더 2골 제외하고 발로 넣은 6골 모두 왼발이에요. 소니가 양발이라 좋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골키퍼가 왼발로 때릴지 오른발로 때릴지 몰라. 혼란스러워. 타이밍 뺏겨. 근데 홀란드가 앞에서 슈팅하려고 한다? 적어도 어느 발로 때릴지에 대한 혼란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홀란드의 풀럼전 골을 보시면 분명히 오른발로 때려야 되는 공이었어. 근데 굳이 자세를 바꿔서 왼발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상대 골키퍼도 예측하기가 쉽죠. 오케이, 쟤는 무조건 왼발이야. 근데 먹혀. 그게 문제지. 자, 그리고 두 선수의 또 다른 차이점은 헤더죠. 특히 홀란드가 잘하는 게 상대 수비 뒤에 쓱 숨어가지고 요 파포스트 쪽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높은 크로스가 오면 헤더로 찍어버려. 올 시즌만 해도 셰필드 노팅엄전에서 요런 골을 넣었어요. 요런 헤더까지 되니까 상대 수비는 너무 힘들죠. 왜냐면 여기 있다가 풀럼전처럼 앞으로 튀어나와서 컷백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그대로 있다가 헤더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막 정해진 패턴이 있는 게 아니야. 매번 바뀌어. 내가 볼 때는 홀란드가 경기 시작하기 전이나 후반 들어가기 전에 야, 이번에는 파포스트로 올려? 이런 식으로 동료들한테 계속 주문을 줄 것 같아. 손흥민은 홀란드를 넘어 득점왕이 될 수 있을까? 자, 현재 홀란드와 3골 차입니다. 언뜻 보면 득점왕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쉽지 않죠. 두 선수의 올 시즌 기대 득점을 보면 홀란드가 7.9골, 손흥민이 2.1골이에요. 그러니까 홀란드는 7.9골을 넣을만 했는데 실제로 8골을 넣은 거고 손흥민은 2.1골을 넣을만 했는데 실제로는 5골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기대 득점값을 초과 달성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기대 득점값보다도 못 넣는 선수들이 수두룩하거든. 그리고 두 팀의 체급 차이를 생각하면 소니가 홀란드를 넘기 쉽지 않죠. 물론 토트넘이 시티스러운 축구를 하면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두 팀의 기대 득점값을 비교해보면 시티가 13.9골, 토트넘이 10.9골입니다. 시티는 1위, 토트넘은 9위예요. 확실히 시티가 찬스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스쿼드의 뎁스 차이도 좀 있죠. 북런던 더비 막판 그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 메디슨 다 뺐잖아요. 부상 예방 차원이 어때요? 그 다음 경기가 리버풀이니까 애껴 써야지. 소니가 득점 2위, 메디슨이 어시 1위인 걸 떠나서 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요 두 선수가 부상을
역전골 당한다? 아예 토트넘 쉽지 않지. 반면 맨시티는 새롭게 영입한 그바르디올, 코바치치, 도쿠, 마테우스, 누네즈 이런 선수들을 팀에 잘 녹여내면서 또 한 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감독이야. 자, 물론 손흥민이 홀란드를 따라잡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올 시즌 손 선수의 초반 득점 페이스가 득점왕 먹을 때보다 빨라요. 그때는 6경기 3골, 지금은 5골. 그리고 벌써 지난 시즌 골의 반을 넣었어. 경기는 32경기 남았어. 아이 기대된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과 홀란드의 득점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손 선수 올 시즌 손톱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이제 호날두처럼 윙어는 끝내고 공격수로서 제대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 조금 더 먹으면 압박은 좀 덜하고 득점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공격수로 롱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